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선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천부경의 기호학적 의미입니다. 저는 천부경에 대해서 두 번째 학회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 천부경을 서양의 이론인 기호학으로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앞에서 박성수 총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참석하길 잘했다라는 안심과 함께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천부경의 기호학적 의미는 저희가 기호학으로 천부의 경을 분석하는 데 방법은 1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분석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 중에서도 표충 구조와 심층 구조라는 기호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표충 구조의 일부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호학을 하면서 문자나 기호의 하나 그리고 한자의 그 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글자 자체가 기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신호나 기호는 연구의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 이것이 기호학에서 분석을 하는 대상의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천부경은 81자나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부경의 위서 논리와는 상관이 없이 기호학적 입장에서 보면 81자라고 하는 이 경은 그 연구 가치가 그 자체로서 이미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기호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징과 징후와 그리고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천부경은 1, 2, 3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농경 시대의 적자라는 싸울 적자라는 그런 단어나 그리고 숫자가 동사로도 사용이 되면서 또 형용사적 역할도 하면서 또 명사적 주어 주체 기능을 하는 이러한 다양성을 천부경 자체의 문구에서 기호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은 충분히 분석할 만한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학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천부경이 우주론을 포함하는 그런 우주 사상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동양 그것도 한민족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천부경이 한국 사람만이 하는 경이 아니고 세계 어느 민족에게 발표를 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화로 재구성이 될 때에 비로소 천부경 여러 관련 연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공들여온 그 결실을 천부경은 우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우주는 동양 것만이 아니고 동서가 합쳐야 하나의 우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천부경의 세계성을 강조할 때 비로소 오늘 이 학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두 가지 가설을 제가 이 학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부경의 숫자 1, 2, 3에서 다 나옵니다. 5, 6, 7, 8, 9까지 나오는데요. 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숫자에는 로마 숫자가 있지만 똑같은 1의 의미여도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의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천부경 텍스트는 바로 이 아라비아 1, 2, 3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라비아 숫자의 문화적 배경과 천부경을 작성하는 그 시절 혹은 천부경을 현재 연구하는 한민족의 정서의 유사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저희가 도출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10계명이라고 하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부족들에게 삶의 규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을 가져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고 저희가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 10계명에 파괴된 10계명을 종교 기호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단이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시나이 산의 일대를, 예루살렘 일대를 연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천부경의 역사적 의의라고 하는 거는 단지 학회나 혹은 한민족의 단순한 하나의 나라 차원의 작업을 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후학자로서 제가 보는 오늘날의 천부경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숫자의 아라비아의 문화와 한반도 문화와 유사성의 검토 문제, 또 하나는 종교 기후학자들이 찾고 있는 고고학적인 흔적, 실증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천부경의 해석의 가능성을 제가 잠재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기호학적 의미의 천부경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텍스트 41쪽을 보시면 먼저 천부경의 원문 해석이 문법적으로 가능한 텍스트인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부경의 문법은 어떤 체계인가.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81자의 이 문자 해독에 대한 해설이 문자에 대한 연구보다 더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날 기호학적 의미에서 천부경 81자 문자 그 자체에 대한 문법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호학에서 연구 방법이 먼저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시적인 관점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그 순서대로 흔적을 찾아서 천부경을 읽어보는 그 방법론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시적인 방법인데, 공시적인 방법은 이 연대기적인 그리고 전기적인 서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수평으로 자릅니다. 수평으로 종축의 단점을 횡기로 잘라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천부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호학적인 의미의 천부경을 보기 위해서는 이 통시적인 이 종으로 잘라서 보는 역사적인 맥락이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연구 자료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되어 있지 않는 방법론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된 부분을 전부 생략을 하고요. 연구되지 않는 부분, 현재 새롭게 되는 부분만 제가 요약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천부경은 그 중간에 보시면 81자의 문자 도용을 통해 우주의 운동 과정을 묘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천부경 문구 속에서의 행위 동사를 통해 현실로 그 상징 체계를 발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부경의 문법 체계는 바로 우주 질서의 기호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천부경에 대한 전체적인 선행 연구의 자료들을 배경으로 본 거에서는 천부경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부터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그 본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기표와 기의들, 그리고 그 우주적 코드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기호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부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가정해 보았을 때 그 문법 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바로 본 목적의 본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그렇다면 천부경의 원문 해석이 문법적으로 가능한 텍스트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81자의 원문을 현대 한문 문장으로 풀이해보았을 때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비문장이 비텍스트라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언어적 문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천부경을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천부경의 한글 음소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이고 이에 대한 견해로는 다음에 인용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텍스트는 12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2가지, 오늘 지금 소개하는 부분이 81자를 첫 번째 지금 42쪽에서 보시는 그 한글 음을 중심으로 해서 2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천부경 해석은 8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부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천부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왜 가능한가, 그 다음 전개의 논리가 그렇다면 이 다양한 해석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현재까지 천부경이라는 경서가 전해지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을 밝히는 것이 바로 기호학의 표충구조에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천부경 문구는 일시무시일에서 2, 3이라는 그 하나, 거기까지 문장을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대삼을 합한 6에서부터 마지막 종 1까지를 또 하나의 문장으로 봐서 2가지 텍스트 분석이 가능합니다. 2가지 문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교착어의 특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자 문장으로 도저히 나누어질 수 없는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기호학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단락의 두 시퀀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12, 12 시퀀스로 단락을 분절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4쪽을 보시면 천부경에 대한 한글 음을 이렇게 달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부경의 표충 구조는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천부경의 표충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천부경 텍스트의 외적 구성 요소, 즉 문법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문법 체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부경 텍스트의 명사 구조와 동사 구조, 그리고 숫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구성을 중심으로 그 순서를 따라 분석해 보면 천부경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1, 2, 3, 5, 6, 7, 8, 9, 10이며 이는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천부경의 심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에서 9까지 10까지 천부경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문화적인 양상을 보면 이진법을 넘어서 십진법을 쓰는 문화적인 배경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숫자가 다 등장하는데 0이라는 숫자는 천부경 내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이 0이라는 숫자는 한국에 전래되는 것을 문헌상으로 보면 4세기에 인도에서 무역 상인을 통해서 전해진 걸로 그렇게 기록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0의 숫자가 천부경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0의 숫자가 도래하기 이전의 텍스트임을 저희가 기호로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부경이 최초로 쓰여진 연도를 추측해 보면 최소한 4세기 이전이고, 그리고 십진법과 십진법을 쓰는 문화와 관계가 깊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수기호를 통해서 가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에서 1이라는 단어는 폼사적으로 명사이며 그 사용 빈도는 11번으로 나타나고, 시는 2번, 무는 4번, 석은 1번, 삼은 8번 등등으로 해서 각각 나머지 폼사들이 1번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숫자의 빈도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호학에서 봤을 때는 등장하는
수의 단어만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에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빈도수의 문제이고, 이 빈도수가 차지하는, 물론 중요도하고 관계가 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표준 구조에서 문법 구조를 요성하는 중요한 내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빈도수는 이렇게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동사로의 쓰임은 무국, 진적, 거교의 화삼, 합생, 운환, 성왕래, 부왕, 일, 무이며 다른 어휘들은 명사나 형용사적 의미로 사용되면서 그 문법적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소를 중심으로 그 중심 단어들에 대한 문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음절의 구별은 한글 음소 기준으로 절단하여 그 맥락을 존중하고, 이러한 부분을 편의상 저는 앞에 번호를 붙여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 무시, 일의 어휘를 보면 일시의 명사구와 시일의 형용사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무라는 동사로 완결되는 구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에서 보면 존재와 시간의 병행 현상에서 천부경은 우주와의 상관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이 시퀀스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에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라는 말은 시간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문법 자체는 첫 번째 발음하는 아자와 두 번째 발음하는 어자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주의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소의 특징은 그 자체가 존재론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시퀀스 일시, 무시, 일에서 이 일시와 시일은 존재와 시간의 기호체라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석삼극 무진본이라는 이러한 한글 토를 저희가 달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서 이미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이 텍스트에서 1과 2와 3은 동사적 기능이 더 짙다고 볼 수 있고, 하늘 씨는 하나요, 땅의 씨는 둘이요, 사람의 씨는 셋인데, 이 표현에서 우주도 하나, 신도 하나, 즉 하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근본 사상을 이 세 번째 시퀀스에서 명사와 동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번의 시퀀스에서는 관계성을 저희가 그 키워드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시퀀스에서 일적 십거의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인간의 덕목을 강조하는 기의적 성격의 기호소로 함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나 형용사를 중심으로 천부경의 원문이 가지고 있는 기호를 분석을 해보면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음소와 음절 자체에 이미 우주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실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48쪽 11번 시퀀스를 보시면 본심, 본태양, 양명이라는 이 시퀀스에서도 농경사회에서의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기의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81자의 천부경 기호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배어져 있으며 그 문화적인 요소는 농경사회의 요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가능성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2번째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마지막 시퀀스를 보시면 이러한 부분은 1에서 11까지 시퀀스를 함축하는 구조로서 천부경의 결말을 맺고 있는 어휘소이기도 하지만 이 규조를 따라서 비로소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합하여 크고 큰 하나를 이루니 우주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기절로 첫 번째 해석이 마무리를 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도표를 해주시면 선생님, 두 번째 천부경 해석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의 천부경 해석은 8가지 시퀀스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특징적인 점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석 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부분은 기호화 과정이 천부경 텍스트에 가능하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천부경 사상이 기호화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천부경의 상징의 표현체가 바로 천부경 문자가 주는 언어의 기호적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부경의 기호화 과정과 천부경의 사상과 그리고 이미지의 세 가지 양상이 바로 천부경의 해석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의미의 풍부성임과 동시에, 그리고 기호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천부경의 상징성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호화 과정에서 천부경이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이라는 이 시퀀스에서는 1과 3과 무진본의 출현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통사적인 과정과 공시적인 과정을 통해서 밝혀보는 것이 바로 기호화 과정의 연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천부경 사상은 바로 우주 폭발설과 상통한다는 점을 저희가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 느낄 수 있는 문장의 이미지는 원의 이미지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우주의 형태 중에서 둥근 원의 이미지를 바로 이 첫 번째 시퀀스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천부경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우주론을 비롯하여 서양에서 말하는 우주론의 기본 서로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퀀스가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바로 이 기호 이미지에서 저희가 시사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네모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학설이나 인식의 체계가 네모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경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시퀀스에서는 벌써 원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미 서양에서 말하는 천동설의 그 부정함을 천부경은 이미 넘어서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첫 번째 시퀀스를 통해 알 때, 바로 우주의 지동설은 서양 것이 아니고 천부경에서 먼저 이미 언급을 한 부분임을 볼 때, 바로 천부경은 세계적인 경우로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퀀스에서 보면 2, 3과 천지인의 형상을 묘사하는데요. 2와 3과 천지인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적인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관계성을 밝혀주는 부분이 기호학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부경 사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우주 질서론과 그리고 천부인권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부인권설은 벌써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천과 지와 인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이면서 상호 보완 관계로서 하나의 몸처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사회 정책으로 환원할 수 있다면 인간은 평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자크 루소의 인간 평등설을 저희는 천부경의 두 번째 시퀀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크 루소의 천부인권설은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문의 성자들의 기본 이론 이전부터 존재한 서양 이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천부경의 시퀀스에서 밝히는 우주 질서론은 바로 세계적인 천부인권설과 어깨를 겨루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 가치로도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저희가 도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두 번째 시퀀스에서 이미지는 방과 각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천지인의 완성 과정을 묘사하고 천지인의 상호 소통 과정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이 일적 십거 무게 화삼이라는 부분은 우주 확장론을 저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인식론에서 우주 확장론은 헤겔이나 하이데거나 칸트나 메를봉띠에서 이미 현대 인식론 철학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주의 공간론으로 현대 학문으로 정착을 하면서 우주의 상호 관계성으로 이름하여 세계적인 인식론적 세계 철학으로 저희가 대학 교양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번째, 네 번째 시퀀스에서 천부경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농경의 들판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활 양상에서 이 천부경은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시퀀스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우주의 운동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서양의 변증법과 상통합니다. 서양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이 독일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주의 생성 원리를 보고 철학계에서 철학적으로 규명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서양 것은 결코 아니라는 부분을 천부경의 다섯 번째 시퀀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퀀스 역시 온산 사성환 5, 7일이라는 부분에서 우주 소통론을 저희가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운동성과 우주 소통론은 서양의 변증법과 상통을 하면서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여섯 번째 시퀀스는 우주 원칙론을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묘연, 만억, 말래, 용, 면, 부, 동보운이라는 이러한 문장 굵기를 통해서 저희가 본이라고 하는 인간의 규칙, 질서, 그러니까 사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우주 원칙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원형적 이미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본심, 본, 태양, 양명, 인중, 천지일, 천부경 사상의 핵심인 천지인 사상이 정리가 되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간이 천과 지와 합일이 되는 서양이 말하는 단자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신관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농경문화 이미지 또한 이 일곱 번째 시퀀스에서 다시 재발견 가능합니다. 제사장과 신관은 인간이 예를 갖추고 그리고 생활에서 존중의 대상 그리고 고고성과 숭고성을 생각하는 인간의 의례를 시작했다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고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 기원제의 농경 문화와 이 일곱 번째 시퀀스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시퀀스를 보시면 일종무종일 해서 우주 순환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지인이 각각 독립하지만 각각 독립된 상태로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지인이 다시 인지, 천이 이렇게 해서 순환론으로 되면서 우주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부분이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시를 하고 천부경이 미래의 존재를 예시한다는 부분은 과거의 존재의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퀀스는 공간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첫 번째 해석에서 봤던 시간과 공간은 물체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식론적인 공간론에서 현재 활발히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학에서 보는 문법적인 재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문법적 재구성을 통해서 어휘를 연구를 하고요. 이 어휘의 흔적을 따라서 발전과 그 과정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 정착의 배경을 밝혀줄 수 있다면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기표
기표 첫 번째 의미인 기표가 가능하고 그 기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의미 기의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텍스트임을 저희가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2가지 기호학 연구 방법 중에서 첫 번째 표충 구조를 가지고 기본적인 81자 문자 해독에 관한 기호적 의미의 발표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